제일 부끄러운 나쁜 남자의 그림이야. 야, 너 사람 봐봐. 훈훈하다. 서로 잘 그렸다고 칭찬해주고. 아니라 예뻐라. 자,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 시스템은 아마 편안하게 들었을 것이고 생명 시스템도 편안한데 요 첫 번째 파트가 그냥 조금 신경 써서 들으면 돼. 좀 생소한 것이라서. 자, 생명 시스템에 세포 소기관하고 물질의 출입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자, 첫 번째. 자, 생물의 구성에 대해서 선생님이 살짝 앞에 이제 중학교 때 기본으로 뭘 알고 넘어왔냐면 생물은 식물과 동물로 그치 나눌 수 있고 그 생물은 그래서 식물하고 동물을 이루는 생물의 구성 성분이 조금 다르지. 누구는 조직계가 있고 누구는 기관계가 있었잖아. 그래서 생물의 구성에 처음에 당연히 이거부터 이제 배웠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후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웠어. 우리 생물도 세포가 다 원자 분자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겠지. 주로 물이라든지, 그치? 그 다음에 화학하면서 배웠어. 고분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분자들이었잖아. 그치? 이런 아이들 우리가 고분자라 했고, 이러한 아이들은 우리 뉴클레오타이드, 핵산은 무슨 결합하지? 염기와 염기끼리 수소 결합. 그치? 수소 결합은 실은 수소와 FON 사이의 결합이다 라고 하는데 플로린하고 산소하고 질소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수소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러한 아이들이 모여서 세포를 이루는 소기관들이 있고 세포 소기관이 모여서 식물하고 동물로 나뉘었었어. 자, 식물과 동물 모두 동일하게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그치? 세포하고 나왔으니까 요 용어는 기억해야 되지. 자, 세포라는 것은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이다. 그치? 그랬을 때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식물은 조직계가 하나 더 있고, 그치? 그 다음으로 기관으로 넘어가서 기관계는 없으면 개체가 된다라고 배웠어. 그치? 동물은 조직에서 조직계는 없고 기관으로 넘어가서 기관계가 있으면 하나의 개체가 된다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우리 기관계를 계속 배웠잖아. 뭐 배웠어? 소화계도 배웠을 것이고, 그치? 순환계도 배웠을 것이고, 호흡계도 배웠을 것이고, 배설계도 중2 때인가 배우고, 그 다음에 중3 넘어와서 뭐 배웠어? 생식계 배우지 않았어? 그치? 그 다음에 또 운동계, 감각계, 그치? 자, 뭐 이런 기관계들에 대해서 배우지, 그치?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됐더라. 근데 여기서 다루는 거는 자, 이렇게 세포를 구성하는 그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을 보자는 거야. 그래서 뭐 여기에는 핵도 있을 것이고 세포질도 있을 것이고 등등등등이 엄청 많겠지? 그거를 선생님이 또 심플한 그림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잘 외울 수 있게 헷갈리지 않게 심혈을 기울여서 자, 그림을 그릴 건데 위치를 잘 맞춰서 그리자. 선생님이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릴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치? 흐트러지면 니네가 헷갈리니까. 자, 세포 하나를 그려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다 다 그릴 건데, 자, 얘를 세포 막이라고 선생님이 그려놓은 거고, 자,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거를 여기에다가 그릴 거예요. 그리고 동물
그리고 식물하고 동물에 공통적으로 있는 거는 절반을 잘라서 이쪽에다 그려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식물에만 있으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벽을 그렸어. 이거는 식물에만 존재하는 세포벽이야. 됐어? 세포막은 형태를 유지시켜주지, 그치? 세포벽도 우리는 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몸을 지탱할 수 있지. 근데 식물은 뼈가 없잖아. 그래서 대신 뭐가 있어? 이 단단한 세포벽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뭐를? 식물을 지탱을 해준다. 자, 그 다음에 세포막과 세포벽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물질의 출입을 조절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애는 투과하고 어떤 애는 투과하지 않는 물질 출입. 중요한 단어 나왔지? 물질 출입. 물질 출입. 결국에 물질 출입은 세포막으로 이루어진다. 세포막에서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나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그러면 세포벽은 뭐를 하냐? 물질 출입을 조절하지 못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얘는 선택적 투과를 한다라고 하고, 얘는 모두 다 통과를 하기 때문에 출입을 조절을 하지 못해서 모두 투과한다 해서 전부 다 투과한다. 전투과성이다. 이해됐어? 얘는 선택적으로 투과하고 얘는 그냥 전부 다 물질, 용매나 용질이 그냥 죄다 투과를 하는 거야. 세포벽은. 그래서 누구만 가지고 있다? 식물만 가지고 있다. 자, 식물에 있는, 주로 식물에 있어서 그냥 100% 식물에만 있다 할 수는 없지만, 자, 어린 식물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에포라는 게 커지는데, 어떤 책에는 세포벽, 에포 모두 다 식물만 있다라고 하는 책도 있고 주로 식물에 있고 동물에도 있기는 있어. 그래서 에포를 빼버리는 교과서도 있어. 그래서 나중에 그건 자기 교과서대로 내신 대비를 하면 되고, 자, 나이가 들수록 에포는 커지는데 에포에 뭐 있지? 물. 그렇지? 대부분이 물이고 여기에는 색소도 있고 노폐물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운반을 해주고 다양한 물질들이 녹아있겠지. 그치? 그래서 주로 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엽록체가 있는데, 자, 엽록체에서 하는 역할은 뭐지? 광합성. 광합성을 하는 곳이 어디야? 엽록체야. 여기에는 자, 요렇게 동전 모양으로 생긴 요런 아이들이 쌓여 있어. 그래서 이제 문제집을 보면 이렇게 길쭉한 모양의 이런 동전 모양의 이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 얘 엽록체네 하고 생각하면 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틸라코이드라 그래. 여기까지는 됐어? 자, 그 다음 동물 세포에만 있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막대기가 이렇게 수직한 방향으로 이런 모양을 가진 아이가 있어. 이거를 중심체라고 하고, 자, 중심체는 언제 나오냐면 세포 분열 시, 니네 방추사 들어봤지? 감수 분열할 때 세포 분열 시 염색체 이동에 관여하는 물질이 소기관이 중심체야. 그래서 우리는 생물 1에서 이과생이 고이 올라가면 이런 걸 자세히 더 배우지만 우린 통합과학이니까 그냥 이런 게 있는데 얘는 동물에만 있구나 생각하면 되고, 자, 여기에는, 자, 여기에 있는 애는 여기 스토리를 따라오는 게 편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듣고, 자, 공통적으로 있는 핵을 먼저 설명해 줄게. 자, 핵 안에는 뭐가 있겠어? 유전물질이 있겠지? 핵 안에 뭐가 있었지? DNA가 있었잖아. DNA는 핵 밖으로 나온다, 안 온다? 안 나온다. 그치? 그래서 DNA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릴 거야. 왜? DNA가 염색사의 형태로 풀어져서 있겠지. 그리고 나중에 감수 분열할 때 뭉치잖아요. 염색체로. 그래서 DNA가
이렇게 존재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많이 들어봤지? 모양이 비슷하네. 얘네 둘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자, 여기는 이렇게 주름진 무늬가 있어. 주름이 져 있어. 자, 이 주름진 요 주름을 크리스타라 그래. 그럼 이거를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길쭉한 두 개가 나왔을 때 주름이 져 있네? 여기 뭐 동전 같은 게 쌓여 있네? 아, 영록체구나. 얘는 미토콘드리아구나. 이렇게 구별하면 돼. 자, 미토콘드리아의 중요한 기능은 뭐지? 여기에서 호흡을 하지, 그치? 호흡을 한다라는 거, 호흡의 정의가 뭐였어? 시읒, 이응, 이응이야. 세포에서 산소를 가지고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많겠지.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세포에 많다라고 할 수 있지, 그치? 그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세포가 얘로 뭐가 나오냐면 근육이나 간 등등 이런 거 나와.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미토콘드리아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근육하고 간에 미토콘드리아는 많지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자, 보소. 자, 보소. 여기 좀 보소. 기억해야 돼. 뭐냐면 리보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 선생님이 자, 이제 얘네는 4개가 세트야. 스토리를 잘 봐봐. 까먹지 않게. 리보솜. 자, 이름이 리보솜이야. 선생님이 보소 하나만 기억하라 그랬어. 보소로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보소. 여기는 리소좀이야. 두 개가 애들이 헷갈려. 우리는 그냥 하나만 생각해. 보소, 리보솜 하나만 시작하는 거야. 자, 리보솜은 이 세포 안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다 뭐라고 하냐면 세포질이라고 해. 이 세포질에 리보솜들이 이렇게 떠다니는 거야. 됐어? 리보솜은 근데 자, 소포체하고 골지체를 거쳐서 이제 뭐 생소한 단어들이 막 나오지, 그치? 얘네를 거쳐서 단백질을 합성해서 외부로 내보내는데, 자, 잘 들어.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야. 단백질 합성. 이 단백질을 합성한 거를 운반해주는 통로가 되는 게 소포체야. 단백질의 이동. 골지체는 단백질을 저장했다가 분비하는 곳이야. 그럼 요 스토리대로 한번 따라와봐. 자, 소포체는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 자, 안에 관이 다 죄다 연결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게 나오면 아, 소포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이 소포체의 일부가 하나 둘씩 떨어져서 나온 게 골지체야. 그럼 이렇게 그릴 수 있지. 하나 둘씩 떨어져 나오니까 끊어져서 나오겠지. 그래서 골지체는 연결이 안 되어 있어. 구별할 수 있겠어? 자, 소포체에서 떨어져 나온 게 골지체고, 그러다 보니까 관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자, 이 골지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온 게 또 리소좀이야. 스토리를 잘 봐. 그런데 이 리보솜은 세포질에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떠다니지만 이 소포체에도 이렇게 붙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아, 얘가 리보솜이구나 생각하면 돼. 이렇게 세포질에 있거나 또는 이렇게 소포체에 붙어 있어. 됐지? 그러면 이 리보솜에서 합성한 단백질을 이렇게 붙어서 소포체로 이동시켜 줄 거 아니야. 단백질이라고 할게. 그러면 얘가 골지체로 가서 세포막의 외부로, 여기가 외부지, 그치?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냐면 자, 이렇게 소낭에 쌓여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돼. 얘를 선생님이 소낭이라고 할게요. 소낭에 싸서 단백질을 싸서 이쪽으로
안쪽으로 이동시키고 또 골지체에서도 외부로 나갈 때 소낭에 싸서 세포막을 통해서 자, 외부로 합성한 단백질을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이때 골지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왔는데 이 골지체 안에는 가수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서 분해하는 효소지, 그치? 가수 분해, 물을 가지고 분해하는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자, 물질이 좀 이따 설명할 거지만 물질이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물을 가했어. 그랬더니 얘네들이 떨어지면서 하나는 OH를 또 얘네들이 떨어지면서 하나는 H를 가지면서 분리가 되는 거야. 분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좀 이따 쓸 거니까 밑에도 쓸 게 많아서 지울게. 그래서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리소좀은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와. 외부 물질. 뭐가 대표적으로 있겠어? 세균들. 유기물, 세균들. 그치? 이런 게 침투를 해. 그 다음에 이 세포질 안에는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손상되거나 늙은 세포들이 있을 거야. 손상된 세포. 이런 아이들을 이 리소좀이 분해를 해주는 거야. 분해해서 소화를 시켜버려. 그냥 우리 몸에 흡수시키는 거야. 스토리 알겠지?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해서 소포체로 가고 골지체로 가는데 이동하는 단계에 소낭에 쌓여서 가다가 세포막으로 유출이 되고 이 골지체의 일부는 떨어져 나와서 리소좀이 되는데 리소좀 안에는 분해효소, 가수분해 효소가 있어서 외부에서 침투하는 세균이나 오래된 세포를 얘가 그냥 분해해서 우리 몸에 흡수시켜버린다. 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지? 근데 이 리소좀은 어디에만 있다? 동물세포에만 있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어디에 있다? 식물, 동물에 모두 가지고 있다. 그치?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스토리를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 리보솜이 어디로? 소포체로. 리보솜에서 소포체로 단백질이 이동하고 소포체에서 어디로? 골지체로 이동하고 자, 골지체에서 어디로? 골지체에서 세포막을 통해서 외부로 뭐가 빠져나간다? 단백질, 합성된 단백질이 빠져나간다. 그치? 이 단계에서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갈 때, 골지체에서 세포막으로 이동할 때 소낭에 둘러싸여서 이동한다. 그치? 그러면 소포체하고 골지체는 단지 선생님 이동하는 역할만 하나요? 아니야. 여기에서 뭐를 해주냐면 단백질을 가공하는 거야. 단백질을 가공을 해줘. 가공이 뭐냐면 입체 구조로 바꿔주는 거야. 우리 예전에 효소는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거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입체 구조로 가지는 단계가 요때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골지체에서 일부 떨어진 리소좀으로 가면 자, 리소좀에서 이제 외부 물질 세균이라든지 유기물 등등등 외부에서 들어온 아이들 또 손상된 세포 등등 이런 아이들을 뭐한다? 소화하고 분해한다. 분해해서 소화한다. 그치? 자,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자, 미토콘드리아 핵. 여기다가 안 써야 되겠다. 잠깐만. 세포막이 이중막인 게 있고 단일막인 게 있는데 자, DNA 이거 핵을 물어봐. 핵. 미토콘드리아 이중막 염록체 이중막을 가지고 있고 DNA는 얘도 있고 당연히 핵은 당연히 있고 DNA를 가지고 있는 거 이중막인 거 기억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핵 이중막 미토콘드리아 이중막 리보솜 막 없어
소포체, 단일막, 골지체, 단일막. 자, 에코하고 리소좀, 단일막, 영록체, 이중막, 중심체, 막이 없어. 막을 기억해야 돼. 선생님이 요 그림을 사진 찍듯이 탁 찍어서 머릿속에 넣어. 그러면 문제가 다 풀려. 알겠지?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미토콘드리아를 빼서, 자, 미토콘드리아는 너무 중요한데,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이 일어난다 했어? 호흡 반응식 한번 얘기해 볼까? 유진이. C6H12 O6 더하기 6개의 O2 더하기 6개 개수 6개의 H2O가 반응을 하면 이산화탄소 발생하지? 몇 개? 6개의 이산화탄소하고 12개의 H2O가 만들어지지. 호흡이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물이 산화되어서 산소 만들어진다 했지? 그럼 반대로 호흡에서는 얘가 산화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양분에서 미토콘드리아는 뭐를 하냐면 산화라는 것은 양분에 있던 전자를 뺏어오는 거야. 양분에 있던 전자를 뺏어서 누구한테 주냐면 산소한테 주는 거야. 그치? 산화 반응을 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누구야? 미토콘드리아야. 너무 신기하죠? 그냥 양분에서 자유롭게 전자를 뺏어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해. 과학에서는 미토콘드리아는 반도체와 같다. 반도체처럼 전자를 자유롭게 다루는 거야. 그치? 자유롭게 이동을 시켜주는 아이가 미토콘드리아라는 애야. 아주 훌륭한 아이고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진 아이인데 이렇게 전자를 양분에서 뺏어온 전자를 산소에 주면서 뭐가 생성되냐면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야.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물질 출입인데 물질 출입도 조금 생소해서 어려워. 자, 물질 출입을 공부할 건데 자, 얘는 누가 조절해 주냐면 세포막이 조절해 주는 거야. 어디에 있었어? 얘한테 있었지. 요거 하기 전에 이거 동그라미 좀 할게. 그래서 식물에만 있다 하면 어떤 학교는 에코를 빼버리니까 요거 두 개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염두에 두고. 자, 세포막에서 물질 출입을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반투과성 막에 의해서 물질 출입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인지질 이중층과 막 단백질에 의해서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선택적 투과를 하는 경우.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반투과성 막은 뭐가 이동을 결정하냐면 분자의 크기가 이동을 결정해. 물질의 이동을 결정하는 거야. 이 선택적 투과는 얘의 지방은 자, 인지질. 인지질 이제 나왔지. 지방의 일종이야.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는 많이 들어갔지. 스테로이드야. 얘네 세 개로 나뉘는데 스테로이드는 콜레스테롤을 합성한 거야. 그 중요하진 않아.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자, 중성지방은 니네가 중학교 때 배운 거랑 똑같아. 뭐냐면 글리세롤에 글씨를 써야 되니까 조금 크게 그리자. 자,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3개가 붙어있는 게 자, 요거를 아는 상황에서 자, 선생님 이제 그림 그리기 시작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잘 봐야 돼. 자, 세포를 그릴 건데 세포 바깥고 인지질이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
이거를 선생님이 자, 요 안에 박혀 있거나 이렇게 통로처럼 뚫려 있는데 이렇게 세포막인데 그걸 단면을 정말 초심플하게 선생님이 그려봤어요. 자, 이 단백질을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막 단백질이라고 해요. 또는 수송 단백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수송 단백질이라 나오고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막 단백질이라 나오고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얘네들을 더 세분화하니까 얘는 뭐냐면 통로 단백질이야. 통로처럼 생겼다 해서 통로 단백질. 자, 얘네 이렇게 생긴 선택적으로 먹고 뱉고 안쪽으로 이동하는 애를 우리가 운반체 단백질이라고 해요. 얘도 운반체 단백질, 얘도 운반체 단백질이야. 그러면 단백질의 이름이 4개나 나왔네? 이거 2개는 같은 의미고 얘는 큰 개념으로 이걸 포괄하는 거고 그 중에 통로 단백질이 있는 거고 운반체 단백질이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어? 자, 그래서 이 세포 밖과 안에 뭐에 의해서? 반투과성 막에 의해서. 그럼 여기서 반투과성 막은 누구야?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애들 뺀 얘네가 반투과성 막이겠지. 그렇지? 반투과성 막으로 누가 이동한다? 물이 이동한다. 이거를 우리 많이 들었어. 삼투라고. 삼투현상. 그렇지? 그 다음에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동하는 또는 막 단백질로 이동하는 여기를 우리가 확산이라고 하는데 얘를 단순 확산이라고 해. 선생님이 고위과 하는 거 아니고 이거 고1 통합과학이야. 자, 통로 단백질과 운반체 단백질. 자, 요거를 하나 더 그린 건 또 이유가 있어서 그린 거고 같은 애고 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물질이 출입하는 건 단순 확산. 막 단백질로 이동하는 확산은 촉진 확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운반체 단백질로 또 다른 경로로 물질이 이동하는데 이거를 능동수송이라고 하는데 어떤 선생님은 통합과학에서 언급하기도 하고 언급하지 않기도 해서 깊게 들어가지는 않아. 그래서 살짝 선생님이 내용만 설명해 줄 거야. 자, 삼투 현상에 의해서 뭐가 이동하냐면 물이 이동하는 거야. 자, 단순 확산에 의해서, 촉진 확산에 의해서. 근데 촉진 확산은 통로 단백질도 있고 운반체 단백질도 있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물질의 이동을 결정하냐면 크기가 작은 거. 그리고 무극성. 무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를 띠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거기에 대표적인 게 기체. 우리 호흡할 때 어떤 기체를 교환하지? 산소는 이산화탄. 그거 2개만 생각하면 돼. 아, 무극성 기체? O2나 CO2만 생각하면 돼. 됐어? 자, 촉진 확산은 크기가 커야 되고 극성인데 극성하니까 전하를 띠는 거 뭐가 딱 떠올라? 이온이 떠오르겠지. 그치? 그래서 삼투 현상은 반투과성 막을 통해서 물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는 것이고 단순 확산은 기체 교환이 여기에 들어가. 됐어? O2나 CO2,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일어나는 교환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용성 물질. 왜? 얘가 지방이잖아. 그치? 지용성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가 인지질 이중층이야. 여기에서 극성인 이온은 어디로 이동하냐면 통로 단백질로 이동해.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이온, Na+나 K+, 이온들은 여기다가 쓴 거는 통로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운반체 단백질로 이동하는 것은 여기가 지용성이었어. 여기는 수용성 물질. 뭐 탄수화물, 뭐 포도당, 뭐 이런 거, 아미노산. 가장 작은 단위. 포도당, 아미노산. 됐어? 그러면 능동수송은 뭐예요? 선생님 흰색으로 쓸게. 뭐 이거는 막 크게 중요하진 않아서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만 여기는 자 나트륨, 칼륨 펌프라 그래서 흥분 전도에 신경계의 흥분 전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그래서 이거는 생물 원에서 흥분 전도에 의해서 일어나며
무슨 말이냐면 세포 밖에는 나트륨. 우리 주기율표 생각하면 돼. 술이 나크지. Na 플러스를 밖으로 자꾸 많은데도 자꾸 밖으로 내보내는 반응이고 술이 나크 아래는 K 플러스고 K 플러스가 안에 많아도 자꾸 들여보내는 게 능동수송이야. 여기까지는 됐어? 그래서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게 삼투 현상, 단순확산과 촉진확산은 어차피 확산이기 때문에 확산 같은 내용이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요렇게 에너지가 필요 없어. 확산도 우리 어릴 때 배웠지. 분자가 스스로 그랬을 때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를 구별해서 알아야 되는데 식물세포는 선생님 됐어? 여기는 부피가 일정하지. 됐어? 고장액은 물이 빠져나가니까 부피가 감소하는데 됐어? 물이 빠져나가서 부피가 감소하니까 세포벽 안쪽에는 뭐가 있지? 이게 뭐야? 세포막. 얘가 떨어져 버려. 너무 삐쩍 말라서 세포벽에서 세포막이 떨어져 나오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형질 분리라고 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는 경우가 두 가지 대표적인 예가 있어. 배추 절일 때. 배추에 있는 수분이 쏙 빠져나가잖아. 그치? 그래서 배추를 절일 때 또 화분에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주변이 고농도가 돼서 다 빠져나가. 식물이 말라. 그래서 너무 많은 양분을 주면 안 돼. 그러면 동물세포 한번 볼까? 얘가 선생님이 적혈구라고 했는데 물이 적혈구 안으로 자꾸 들어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적혈구니까 빨간색으로 그릴까? 적혈구가 너무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터져버려. 이거를 우리가 용혈현상이라고 해. 용혈현상이 일어나면 적혈구가 파괴되고 이 안에 있던 헤모글로빈이 유출이 돼. 당연하겠지, 그치? 여기까지는 설명 가능하겠지? 자, 등장액에서는 농도 차이가 별로 같으니까 변화가 없고 고장액에서는 물이 빠져나가니까 얘도 쪼그라들겠지. 수축하겠지? 그래서 요거 기억해둬야 돼. 팽윤현상, 용혈현상, 원형질 분리. 언제? 저장액에서는 팽윤현상, 용혈현상 일어나고 고장액에서는 원형질 분리 일어나고 동물세포는 수축한다. 이게 뭐에 대한 현상이야? 삼투에 대한 현상이야. 됐지? 물이 이동하니까 다 반투과성 막을 통해서. 여기까지. 고생했어. 너무